2000년대 초반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상과학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미래 기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테슬라는 이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차선을 바꾸고 목적지에 도착하죠. 여기서 놀라운 건 이 현실을 20년 전에 정확히 그려낸 만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입니다. 1995년에 반영된 한 에피소드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그것도 완전한 무인주행이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웃었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웃을 수 없죠.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닌 예언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심슨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까지 적중됐던 예언들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현실과 너무 닮은 장면이 많았으니까요. 오늘은 심슨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충격적인 예언 적중 사례들과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1993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스프링필드에 오사카 독감이 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스프링필드로 배달되는 주스팩, 그런데 이 주스팩이 열리자마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도시 전체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마비됐고 병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치료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한 트럭을 덮친 군중들, 그 안에서 나온 건 뜻밖에도 살인말벌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순식간에 도시가 더 큰 공포에 휩싸이죠. 이 장면이 처음 방송됐을 땐 그저 황당한 설정의 코미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후 현실에서 너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팬데믹, 도시마다 병상이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병원 앞에 줄을 서며 마스크를 썼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선 살인말벌이 출몰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1993년에 방영된 만화 속 장면이 27년 뒤 정말 놀라운 정도로 유사한 현실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걸로 유명한 불량 학생 커니는 친구 옆에서 조용히 휴대기기를 꺼내 문자를 작성합니다. 한 아이를 골탕 먹이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원래 보내려 했던 메시지는 비트업 마틴을 때려라였지만 갑자기 이트업 마사를 먹어라로 자동 수정되어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문장 하나가 엉뚱하게 바뀌면서 의도가 완전히 어그러진 이 장면은 처음 보면 단순한 개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후 현실에서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폰에 오토코렉트 기능이 적용되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터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사랑해를 사라져로 보낸다든가 회의실을 회식으로 보내는 등 문맥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자동으로 바뀌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기능이지만 이 장면이 나왔을 땐 아직 스마트폰조차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죠. 이 애니메이션은 이런 디테일한 기술의 문제점까지 먼저 그려낸 겁니다. 이렇게 심슨 가족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에피소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인을 주제로 다룹니다.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3화는 심슨 마을의 천재, 프링크 교수가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에피소드 방영일은 2020년 2월로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일인 2020년 8월 6일보다 6개월 전입니다. 자, 6개월 전, 이 시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에피소드의 시작은 리사가 프링크 교수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리사는 그에게 어떻게 과학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프링크는 어릴 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과학자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며 과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 세계에서 자신은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깨달은 그는 생각을 바꾸고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사에게 암호화폐를 설명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노골적인 예언을 하죠. 그리고 프링크는 시바이누 코인을 개발하며 이게 신문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되며 뉴스에 나오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명세에는 질투와 시기가 따라왔는데요. 심슨 마을의 가장 부자였던 번즈 사장은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번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모아 코인을 개발하고 방정식을 풀며 개발에 힘쓰지만 블록체인을 푸는데 9만 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번즈는 생각을 바꿔서 방정식을 광장 한가운데에 놔두고 시민들이 풀어줄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기로 하죠. 한편 코인으로 성공한 프링크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궁전 같은 집도 사고 원하는 모든 걸 얻었지만 우울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번즈가 내놓은 방정식을 풀어놨고 번즈는 이를 이용해 코인을 만들어 다시금 부자가 되었고 공허함에 프링크가 몰래 문제를 풀었다는 반전을 끝으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짧은 에피소드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줬고 시바이누의 탄생 또한 예언한 에피소드였어. 그리고 프링크가 풀어낸 방정식을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의 글자 SHA라고 써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0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슨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언 같은 음모론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에피소드들처럼 코인은 처음부터 음모론, 미스테리, 거대한 자본의 어두운 단면 같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미스테리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이 애초에 미국의 CIA가 만들고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한데요. 저는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은 인류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챗GPT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로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학습해서 매일매일 GPT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GPT에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학습시킨 후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GPT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모두 라이코스 기억하실 거예요. 잘했어 라이코스라는 광고로 유명했지만 2004년 한국에선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라이코스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와 봤고요. 그럼 여기 라이코스에 있던 정보나 기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도 있는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0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 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 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뭐 안 되네요.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랜.
계획이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4월 11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엑시인피니티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고 전문 바이럴과 뉴스로 코인을 견인할 것이다. 본사는 이미 코인 매집은 끝이 났고 목표가 수치는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량만 넣어준다면 매도시 알려주겠다. 노골적으로 코인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들을 본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마 거대한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에서 2021년도 5월경 엑시인피니티에 투자를 마쳤다고 공식 기사가 나왔으며 그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대 300배까지 오르는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300배의 수익률이라면 100만 원으로 3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글은 21년도 10월에 쓰여진 글이고요. 이것도 번역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성공이었다. 다음은 시바이누 차례다. 이번에는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일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밈코인은 이슈가 주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홍보 위주로 들어올릴 계획, 시총이 큰 코인, 따라서 여러 회사도 함께 참여.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2023년 5월입니다. 봉크 코인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 수익률은 5000%로 정하겠다. 본사는 매집이 끝난 상태이고 추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각자 판단. 실제로 봉크코인은 203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 전후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차트가 망가졌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코인은 땡땡 코인으로 작업 시간은 길 것이다. 이게 2025년 11월 14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 2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비슷하다면 적어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보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100만 원만 투자한다고 쳐도 최소 1000만 원은 만들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딱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코인 이름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코인 시즌이 끝나기 전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